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구매 대행입니다. 오늘 구매 대행으로 도와드린 차는 LF 소나타 2.0 가솔린이고요. 등급은 이제 케어 플러스라는 옵션 등급이에요. 그리고 이 차는 이제 2016년식의 13만 3천 킬로 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로 고객님이 제 유튜브를 보시고 구매 대행을 의뢰하셨어요. 구매 대행은 실제로 와서 차를 볼 상황이 아닐 때, 하지만 중고차를 구매해야 될 상황에서 이제 조건에 맞는 차를 확인을 하고 괜찮았을 때 모든 일처리를 대신 해드리는 게 구매 대행입니다. 그래서 의뢰하신 분은 이제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실제로 이제 자택으로 가져다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차 상태를 여러분께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은 완전 무사고죠. 그리고 흰색이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조건 한 1000에서 1200만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LF 소나타 가솔린을 원하셨습니다. LF 소나타가 여러분도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중고차 중형차 시장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으면서도 전체적인 완성도가 매우 뛰어나다. 저도 지금 이 차를 타고 있는데 너무나 만족스럽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그 구매 대행이나 뭐 차 본다를 했을 때 수입차도 올리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LF 소나타 종류를 또 좀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편집자분도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좋아하고 있어 보이는 그런 영상보다는 왜 제가 올리고 싶은 주제 영상들이나 그 차들만 올리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개인적으로 정말 다양하게 팔지만 올리고 싶은 차들만 제가 올려요. 조금 더 기분이 좋았었던 그런 차, 조금 더 할 얘기가 많은 그런 차들. 왜냐면 제가 어쨌든 기분이 좋아야지만 영상도 잘 나오는 거고 받는 분들도 기분이 좋잖아요. 이 차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매우 행복합니다. 자, 살펴보십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흰색이기 때문에 대중성이 뛰어나고 가격적인 부분도 좋고, 연식도 16년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럽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데일라이트 있죠. 지금 제가 이제 시동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DRL이 켜지진 않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14년식이기 때문에 이 DRL이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옵션이 있는 차나 16년식 이후부터는 이 DRL이 적용이 돼 있죠. 요게 굉장히 비싸요. DRL이 적용이 돼 있는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케어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방 센서가 적용이 돼 있어요. 후방 센서 있는 차들은 많이 있는데 전방 센서가 순정으로 달려있는 LF 소나타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 하지만 이 차는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어 플러스라는 이 등급 자체가 제일 기본형이 이제 스타일, 그 다음에 스마트, 모던, 프리미엄 스페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프리미엄과 프리미엄 스페셜 중간 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앞 타이어의 트레드 상태는 80% 정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앞 브레이크 그 라이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 이상은 브레이크 라이닝도 타실 수 있는 부분이고, 브레이크 디스크 턱 찌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쏙업소바에 오일이 터지지도 않았고. 자, 그리고 뒷바퀴를 와서는 뒷바퀴 트레드는 좀 더 좋아요. 한 90% 정도로 진단이 됩니다. 그리고 뒷바퀴의 브레이크 라이닝도 상당히 양호해요. 자, 뒤쪽을 보면 이제 요것도 좀 마음에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이 LED가 들어간 테일램프인데 초창기 모델 같은 경우는 전구식으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이 테두리만 약간 LED 면발광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브레이크 등 같은 경우는 전구 타입인데 16년식의 옵션이 조금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전체 다 LED로 되어 있죠. 방향지시등이라든지 후진등 빼고는 전부 다 LED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 차 같은 경우는 이게 기본형이라 깡통이거든요. 근데 얘도 상당히 비싸요. 이게 저도 나중에 제 차 개조할 때 앞에 데일라이트하고 뒤쪽에 이제 LED 테일램프는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차를 마음에 들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시트 색깔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트의 색깔이 브라운 시트예요. 조금 더 짙은 갈색의 브라운 시트거든요. 이게 좀 보기도 좋고,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시트 색깔이 뭐 짙은 회색 아니면 검은색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브라운 시트가 적용이 돼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다른 차보다는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특히 이 시트의 엠보싱이 좀 살아있어요. 많이 타다 보면 아무래도 바닥 쪽의 엠보싱이 살짝
죽거든요. 근데 엠보싱도 살아있었고, 특히나 좌측 허벅지 쪽을 받쳐주는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뽕도 살아있습니다.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자꾸 쳐져버려요. 요런 식으로 요 뽕도 좀 살아있었어요. 또 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가죽 핸들의 보존 상태입니다. 보통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가죽 핸들의 질감이 처음에 좋지만 오래 사용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손때가 많이 가면 분명히 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건 브라운 시트의 컨디션도 매우 좋았지만 핸들을 잡았을 때 손때의 흔적이 거의 없었어요. 해진 부분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안쪽에 도어 트림 같은 거 봤을 때도 이쪽도 이렇게 브라운으로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좀 마음에 들었고,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후측방 센서도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뒤쪽에 이제 전동식 햇빛 가리개도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전방 센서, 하이패스 룸밀러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열선 시트나 열선 핸들도 있지만 8인치 순정 내비게이션이 되어 있다는 거. 기존에는 7인치 순정인데 8인치 순정 내비게이션. 이제 빠진 옵션은 크루즈 컨트롤이 빠졌고요, 전동 시트가 빠졌어요. 그거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뭐 전동 시트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크루즈 컨트롤 있으면 좋지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토 에어컨이 빠졌어요. 온도 제어를 로터리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괜찮아요. 프로토 에어컨보다 조금 더 클래식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지만 더 직감적이고 더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전자식보다는 훨씬 더 잔고장이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저는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뒷자리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뒷자리에 열선 시트가 있는 것도 좀 마음에 들었어요. 제 차 같은 경우는 뒷자리 열선 시트는 없는데 그래도 뒷자리 열선 시트가 있다. 뒷좌석에 보면 또 이렇게 또 뒷좌석도 브라운 시트로 굉장히 깔끔하고 이렇게 비닐이 그대로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뒷좌석에 사람을 많이 태우지 않았어요. 사람을 많이 태웠으면 사람을 많이 태운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굉장히 깔끔합니다. 무엇보다도 앞쪽에 이런 부분 있죠? 앞쪽에 이런 부분에 흠집이나 까진 이런 흔적들도 전혀 없고 사람을 많이 태우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 레그룸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이 엔투 플랫폼이 적용된 LF 소나타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죠. 매우 만족스러운. 자, 그리고 보면 뒷좌석에 햇빛 가리개 나와있죠. 이렇게 수동으로 햇빛 가리개도 이런 식으로. 요거 어린애들 태울 때 굉장히 양호하거든요. 뒤에는 또 전동 햇빛 가리개가 적용이 돼 있고. 자, 이제 엔진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누 엔진이에요. 2.0 가솔린 누 엔진, 직렬 4기통의 자연흡기 엔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도 늘 말씀드렸지만 누 엔진은 자연흡기죠. GDI 엔진이 아닌 MPI 방식입니다. 하지만 누 엔진도 노킹이 있어요. 이 차도 노킹이 있습니다. 이게 누 엔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구성이 뛰어난 엔진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왜 그런지에 대한 영상도 곳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존의 연비도 좋아야 되고 출력도 좋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지나치게 좀 쪼다 보니까 세팅이 조금 더 과하지 않았나, 기존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점화시기가 좀 진각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노킹 소리가 보통 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의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점화시기가 너무 진각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 노킹과 관련된 부분에서 GDI가 가지고 있는 LSPI와 관련된 부분과는 조금 다른 구조적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MPI와 GDI는 엔진의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방식도 다르고, 어쨌든 똑같이 옥탄가가 조금 높은 고급 휘발유를 넣는다면 분명히 좀 잡힐 거고요. 그 다음에 엔진 오일의 관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잠박 카바 누유는 없고, 그 다음에 프론트 카바에서 누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뒤에 OCV 밸브가 들어가거든요. 이 앞에도 들어가고 뒤쪽에도 OCV 밸브가 들어가는데 OCV 밸브 쪽에서의 누유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특히나 저 뒤쪽 OCV 밸브에서 누유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 부분에서 누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단점 중에 하나가 조수석 쪽에 엔진 마운트 쪽에 이제 오일이 좀 빠지는 거, 요런 부분, 오일이 이제 바깥으로 좀 흐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이 매우 양호했어요. 그리고 양쪽 멤버와 패널과 휠 하우스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판이 교환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시운전하고 카산타에 가가지고 언더카바 내린 다음에 차를 보기 전에 뒤쪽에서 약간 틈이 있어요. 틈으로 딱 보면 이 엔진 뒤쪽이 전체적으로 다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프론트 카바 쪽에 약간 검은색 누유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누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은색으로 뭐가 많이 묻어 있었어요. 보니까 전 차주분이 언더코팅 젤을
젤을 전체적으로 뿌리셨는데 언더코팅 젤을 뿌리다가 안쪽에 휠하우스 안쪽까지 이렇게 플로어 패널까지 뿌리면서 일부가 프론트 카바 뒤쪽에 타르 재질로 된 언더코팅이 묻어 있었어요. 그거는 누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차를 사시는 분한테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누유가 아니라 언더코팅제가 묻어 있는 부분이다. 혹시나 카센터에 가서 프론트 카바 쪽에 오일 누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좀 기억하시면 좋고, LF 소나타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등속 조인트, 드라이브 샤프트에서 고무 부트에서의 브리스가 삐져나오는 거. 이 차도 양쪽이 다 삐져나옵니다. 제 차도 삐져나오고 이 고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엔드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차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등속 조인트를 같은 회사에서 받는 부분이라면 등속 조인트 자체가 고장나는 게 아니라 바깥쪽 등속 조인트 고무 부트는 굉장히 양호한데 안쪽 있죠? 미션 쪽으로 걸리는 밴드 있잖아요. 요런 밴드, 이런 금속 밴드가 장력이 좀 약해가지고 이 밴드 바깥쪽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예요. 고무 부트가 찢어져가지고 새어나오는 거라면 그거는 그런데 이게 이 원심력 때문에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거지. 그거는 순정 정품으로 교환하든 재생품으로 교환하든 또 그렇게 삐져나와요. 저도 삐져나오거든요. 혹시나 핸들을 좌우로 틀었을 때 소리가 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교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조금 더 타셔도 됩니다. 근데 이 차도 브리스가 좀 삐져나왔어요. 그거 고객님께 설명드렸고, 지금 당장 교환할 필요는 없다. 차후에 이러이러한 증상이 나오면 그때 교환하시면 된다. 그때 순정 말고 재생품으로 교환을 하셔라. 단가는 어느 정도이다 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차는 이제 엔진 오일하고 미션 오일 기본적으로 교환을 할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5,000km마다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미션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교환하면 일반적인 고객님들한테는 빠르면 5만 km, 평균적으로 한 7만 km 정도의 교환을 한번 좀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쨌든 오늘 엔진 오일과 미션 오일, 그 다음에 뭐 냉각수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할 거고, 10만 킬로가 넘어가고 10만에서 20만 사이에 분명히 이제 소모품 교환 주기가 돌아오겠죠. 그럼 가솔린이나 LPG 차 같은 경우는 단순하기 때문에 소모품을 교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고 단가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뭐 이때쯤 되면 어떤 것들을 예방 정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제 채널에 가면 있어요. 제가 이 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예방정비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인 점검만 해서 제가 자택으로 가져다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충분히 시운전했고 차량 하부도 떠봤고, 제가 생각했었던 것 이상의 옵션, 실내의 컨디션, 그 다음에 실내 구성과 깔끔함, 그리고 완전 무사고 외판 교환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밝은 색의 색깔. 이 차가 이 앞쪽에 살짝 문콕이 있었고요, 본네트 쪽에. 그 다음에 조수석 뒤 휀다 쪽에 살짝 그 문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고객님한테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제가 문콕을 잡았습니다. 지금 문콕이 잘 잡혔거든요. 두 군데 문콕은 빼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빠뜨린 게, 이 차가 이 차주분이 자동차를 좀 무겁게 떠오신 것 같아요, 가격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흠집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이드 스커트 밑에 약간 기스가 났는데 그거는 붙이를 하셨고, 요 뒤쪽에 이렇게 뒤쪽 범퍼 쪽에 여기도 이제 기스가 나가지고 붙이를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한 두 군데 정도 보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뭐 이런 거는 좀 부분 도색을 좀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무겁게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붙이를 해가지고 했는데 크게 뭐 잘 보이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앞쪽 범퍼 하단 요쪽에도 긁혔는데 이쪽도 붙이를 좀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세 군데 정도가 긁혔는데 붙이를 해놓으신 거죠. 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숨김 도장이라든지 부분 도색이라도 해놓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차를 좀 무겁게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를 좀 깔끔하게 만들어 놓지는 않으셨어요. 그거는 살짝 조금 그랬긴 했지만, 저도 같은 중고차 딜러 입장에서 약간의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좀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이유는 비교적 외관 상태도 괜찮았고, 실내 구성과 옵션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차 상태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사고가 전혀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자잘한 흠집들은 안고 가더라도 이 차는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꼭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차도 보지 않고 결정하셨습니다. 영상 끝나고 바로 오일 교환해서 갖다 드리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구매 대행은요, LF 소나타 2.0 가솔린 케어 플러스 구매 대행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